FVG는 페어 밸류 갭의 약자입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혹은 하락하면서 거래가 비어버린 구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양봉, 음봉에 상관없이 3개의 연속된 캔들 구조에서 만들어지는데 긴 가운데 장대봉을 기준으로 전후의 캔들과 꼬리를 포함하여 겹치지 않는 구간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페어 밸류 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후 가격이 해당 구간을 다시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지, 저항 구간과는 달리 가격이 페어 밸류 갭 구간으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무작정 추격하는 매매를 피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더 블록은 강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기 직전 하락 장악형이나 상승 장악형처럼 반대 방향 캔들이 형성된 가격대입니다. 이전 음봉들을 덮어버리는 양봉 캔들은 상승 장악형 캔들, 즉 이후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승 장악형 오더 블록입니다. 반대로 이전 양봉들을 덮어버리는 음봉 캔들은 하락 장악형 캔들, 즉 이후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하락 장악형 오더 블록입니다. 참고로 오더 블록은 이전 캔들의 몸통 부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더 블록을 쓰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중요 고점과 저점에서 형성된 오더 블록일수록 지지와 저항으로서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 가격이 다시 접근했을 때 캔들 반응이 나오기 전 미리 대응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이 과정 자체가 전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100%의 확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이 나온다고 보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POC는 포인트 오브 컨트롤의 약자로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던 가격대입니다. VRVP, 즉 비주얼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지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OC는 정적인 지지 저항이 아니라 실제 체결량에 따라 움직이는 동적인 지지 저항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격이 다시 POC로 회귀하려는 성향도 자주 나타납니다. 많은 기준선 중에서 POC를 보는 이유는 차트 모양이 아니라 실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POC 하나만으로 방향을 단정짓기보다는 다른 구조와 겹쳐 있는지를 꼭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후 어디까지 되돌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한 상승이나 하락이 한 파동 나온 이후 그 파동의 저점과 고점이 확정되었을 때 피보나치를 작도하고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참고하는 구간이 0.5에서 0.618 부근, 흔히 말하는 골드존입니다. 가격이 되돌림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0.5에서 0.618 골드존을 지켜내는지 이탈 돌파하는지에 따라 기존 추세가 유지될지 혹은 조정이나 반등이 깊어질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승이 나온 이후 상승이 시작된 저점과 상승이 반전 혹은 끝난 최고점을 연결하여 피보나치를 작도합니다. 그 후 각 구간에서의 지지, 저항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금의 경우 가격이 다시 0.618 구간으로 되돌림이 나왔지만 해당 구간에서 지지 반응이 나온 이후 상승 흐름이 다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 자체가 매매 신호는 절대 아니며 해당 가격대에서 캔들이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RSI는 지금 가격이 과열 구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보통 70에서 80 구간을 과매수권, 20에서 30 정도를 과매도권이라고 봅니다. RSI를 보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RSI를 통해 상승 구간에서는 매수 압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하락 구간에서는 매도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으며, 과매수권에서는 상승 압력이 과열되며 단기 조정 가능성을, 과매도권에서는 하락 압력이 과열되며 단기 반등 가능성을 사전 경고 신호로 활용합니다. 다만 RSI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점은 과열이라고 해서 바로 방향이 꺾이는 게 아니고 과열은 더 과열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RSI는 방향을 예측하는 지표가 아니라 현재 움직임이 과열됐는지만 판단하는 참고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기준선은 20기간 이동평균선이고 상단선과 하단선은 각각 평균 가격 대비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밴드가 좁아지면 가격이 평균 근처에 모여있다는 뜻이고, 즉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밴드가 넓어지면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방향을 맞히는 지표가 아니라 언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가를 판단하는데 가장 직관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ADX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 방향에 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ADX 수치가 낮을수록 추세의 힘이 약해 상승, 하락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ADX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실제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DX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의 추세가 실제로 힘이 실려 있는지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단순한 반등인지 아니면 힘이 실린 실제 추세인지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RSI가 과열 구간에 진입했거나 MACD에서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ADX가 함께 상승하고 있다면 해당 신호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여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MACD는 가격의 방향성과 모멘텀 변화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MACD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MACD 선으로 시장의 흐름의 중심 방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시그널 선으로 MACD의 평균값이며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통해 추세 전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은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간격을 시각화한 것으로 추세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지 약해지고 있는지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MACD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승, 하락에 대한 확인보다 지금의 움직임에 실제로 힘이 붙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MACD 골든크로스 이후 히스토그램 막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면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MACD 역시 단독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횡보 구간에서는 잦은 크로스가 발생해 가짜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DX처럼 다른 지표와 함께 크로스 체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MACD로 우선적인 방향을 체크합니다. 그 후 ADX 수치를 보며 그 방향에 대한 실제 힘이 붙은지를 확인합니다. ADX가 낮은 수치이고 히스토그램 막대도 축소된다면 힘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DX가 높은 수치이고 히스토그램 막대도 확대되고 있다면 힘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ADX가 낮으면 방향 예측을 잠시 멈추고 ADX가 올라가면서 MACD가 이격을 벌리는 타이밍을 잡으면 그 타점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커지는 타이밍에 중요 거래 구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POC 라인 부근에 위치하고 볼린저 밴드가 축소되어 있을 때는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횡보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POC 라인 부근에서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캔들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인다면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실제 매수 압력이 힘을 얻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합니다. RSI로 과열 상태를 체크하고 스토캐스틱으로 단기 과열이나 눌림 타이밍을 찾아봅니다. 둘 다 과열이면 추격은 더 신중하게 해야겠죠. RSI가 80 정도의 과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스토캐스틱에서도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면 그 조정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하나의 지표를 다른 지표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면 신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보조지표들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한 참고 수단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보조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 지표를 잘 활용하면 적어도 저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본인 트레이딩에 맞는 보조 지표를 잘 접목하셔서 많이 버는 사람보다 적게 잃고 오래 살아남는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봉수였습니다.